다음에 치소는요 141페이지요. 기본서는요. 자 이제 치소를 한번 보시면요. 치소로는 우리는 첫 번째 치소하고 이런 뭐를 좀 비교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첫날 비교를 했는데 해지하고 약간 비교를 해야지 이해가 좀 돼요. 그러면 치소는 뭐냐면 치소는요 첫 번째 성립상의 하자예요. 성립 당시의 하자.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하고요. 해제는요 후발적 사유를 해요. 후발적 사유 이렇게요. 그다음부터 치소는 모든 법률행위예요. 그럼 모든 법률행위니까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요. 그런데 해제는 뭐냐면 해제는요 계약만 해제해요. 계약만 해제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치소를 하잖아요. 치소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이것은 뭐가 된다? 형성권이죠. 똑같아요. 여기서 해제도요. 소급해서 뭐가 되고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뭐다? 그래서 형성권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치소는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법정 치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140조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해제는요. 법정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약정 해제, 합의 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 여기서는 우리가 치소는 법에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치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는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 이렇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치소를 하죠. 치소하게 되면 뭐란다? 부당이득 반환을 해요. 부당이득 반환. 해제를 하게 되면 뭐란다? 원상회복 의무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원상회복 의무는 선인 경우는 뭐란다? 선인 경우는 전부를 반환하고요. 악인 경우도 뭐란다? 전부를 반환을 해요. 그런데 부당이득은요. 선인 경우는 무슨 뭐만 반환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요. 악인 경우는요. 전부를 반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악인 경우는 구별 안 되죠. 악인 경우는 둘 다 전부니까 구별 안 되는데 선인 경우는 여기는 전부 반환이죠. 여기는 뭐죠? 현존 이익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더 유리해요? 치소가 더 유리하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 후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해지한 후 취소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참 희한한 게 뭐라고 시험에 한번 나왔냐면요.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취소한 후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그렇게 해서 틀린 곳에서 한번 나왔어요. 옛날에요. 사법고시에요. 계약을 취소한 후에는 뭐란다? 부당이득이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틀린 곳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가요. 그런데요.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시행 항변권에서요. 매매계약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을 또 썼단 말이죠. 취소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취소하고 해제가 이제 여러분요 구별되는 것이니까 이걸 알아야지. 그래야지만이 뭐냐? 취소는 법에만 나와 있다. 그러면 취소는 모든 것을 취소한다. 단독계약 합동행위. 그런데 해제는 계약만 해제한다. 이렇게 구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제 한번 아시고 취소는 첫 번째 취소권자가 있어요. 취소권자. 이게 바로 뭐냐? 140조예요. 취소권자. 먼저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는 뭐가 있다?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때만 취소를 해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죠. 그럼 그 미성년자는 취소를 못해. 알겠죠? 그래서 여기 동의라는 게 있죠. 동의. 이것을 뭐란다? 단독행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행위 오늘 지금 많이 봤죠? 첫 번째 뭘 봤다? 취소, 해제 있고 여기만 있고 동의 있고 그 다음에 무건들에서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철회 6가지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뭐라나? 채권자는 면제, 채무자는 상계 이렇게 하면 모두 8개가 돼. 다 암기한 것이. 알겠죠? 그래서 지금 동의 배웠죠? 동의. 그 다음에 취소, 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철회.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요. 착오라든가 사기라든가 모르는 등을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누가 있죠?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임의 대리인이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어? 취소권이 없어. 본인부터 뭐가 있어야 돼?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특별 수권 이렇게. 여기까지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다? 포괄 승계인. 이런 포괄 승계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포괄 승계인을 상속인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누가 있다? 특정 승계인. 특정 승계인.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한다? 매수인이라고 얘기하죠. 매수인. 그래서 매수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취소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무효와 취소의 이중이라고 있어. 봐봐. 이게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요, 미성년자가 술에 만취해가지고 계약을 했어. 만취. 그럼 미성년자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술이 만취니까 뭐를 주장할 수 있죠? 무효.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그래서 이중효 이렇게요. 이 무효와 취소 이중효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술이 만취해서 계약했다,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이게 취소권자인데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 이게 중요하죠. 상대방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우리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가 갑하고 하고 2월 1일 계약을 하죠. 갑이요 착오를 했거나 그 다음에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했죠. 그러면 이렇게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은 이것을 취소권자라고 하고요. 취소권자. 이 으름을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이렇게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요 3월 1일 날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 병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누구한테 취소하냐? 취소는 언제나 직접 상대방 을한테만 취소해. 언제나.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취소를 못해요.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취소를 못해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된다? 이 3자는, 이 사람은 선인 경우는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만약에 이 물건을요, 이 물건을 매수한 사람, 여기요 정이라는 사람이 매수인 있죠? 매수인을 뭐란다? 이 사람을 승계인이라고 얘기해요. 승계인도 뭐죠? 취소권자죠? 그러니까 승계인도 을한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문제예요? 문제 몇 번을 뭐냐면 28번 한번 봐봐요. 28번. 28번 뭐냐면 이런 걸 봐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병하고 계약을 해. 병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 그런데 봐,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을 강박을 해. 강박을 해서 갑이요 병하고 계약을 해. 그러면 갑이 강박을 당했죠.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취소를 해야 돼요? 병한테 취소를 해야죠. 그런데 갑이 이걸 정한테 처분하고 매매. 그러면 병도 이것을 무한테 이렇게 처분했어. 무한테 이렇게요. 무한테. 전세권을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취소를 할 것인가? 누구한테? 취소를 누구한테 할 것인가? 취소를 누구한테요? 갑은 누구한테? 병한테만 취소해. 병한테만 취소해. 갑은 병의 상대인 정한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 뭐라 하죠? 승계인이죠. 무슨 승계인? 특전 승계인이죠. 특전 승계인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구한테만 취소한다? 병한테만. 그래서 여러분요 28번의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강박을 당해서 병하고 전세권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정한테 처분하고, 그 다음에 병은요 무한테 처분했다. 누가 누구한테 취소할 것인가? 알겠죠? 그래서 이때 누가 누구한테? 갑하고 승계인 정이 병한테 취소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무는 어떻게 해요? 무는 선인 경우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제 제한 능력자를 봐봐. 만약에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잖아요. 갑이요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를 뭐죠? 미성년자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2월 1일 계약을 했죠. 을이 이것을 3번 3월 1일 병한테 처분하죠. 이렇게요. 병한테. 그럼 어떻게 되냐?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누구한테만? 을한테만 취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있죠? 법정 대리인이 있다. 그러면 누가 취소한다? 법정 대리인이 을한테 취소하죠. 그런데 여기 병한테는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 병은 그럼 어떻게 된다? 병은 선인 경우, 악인 경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안 돼. 이것을 우리 뭐란다?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하고 계약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을은요, 갑은 무조건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을도 보호 안 되고 병도 보호가 안 돼. 선악불문하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제한 능력자는 뭐 한다? 제한 능력자는 선인 경우는 뭐라고? 현 이익만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악인 경우는 뭐 한다? 손해 전부를 반환하죠. 선인 경우, 악인 경우 이렇게. 그래서 현존이 전부 이렇게. 그래서 선인 경우는 현존이, 악인 경우는 전부. 이것이 뭐하고 똑같냐? 노. 선악불문하고 현존이. 알겠죠? 이건 뭐하고 똑같냐?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의사무능력자가 계약했는데 무효죠? 무효일 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의사무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는 거예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라는 게 뭐죠? 현재 남아있는 것만 주면 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이 집을 1억 원에 팔고 을 앞으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을로부터 1억을 받았죠. 1억을 받아가지고 9,900만 원을 술로 탕진을 했어. 그럼 그걸 낭비라고 그래. 그러면 9,500만 원 날라가고 남아있는 게 얼마죠? 100만 원이죠. 100만 원만 갑이한테 주고 다시 집 등기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걸 현존이익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현존이익은 뭐가 현존이익이냐? 여기서는요, 생활비로 쓴 것, 생활비. 생활비는 현존이익이니까 반환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학자금으로 쓴 것, 그 다음에 친구한테 대여해 준 것, 대여금, 그 다음에 뭐 보증금 이런 것들 있죠? 보증금, 이런 것들은 현재 남아있는 현존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는데 전액을 현존이익으로 사용하고 전액을 현존이익으로서 사용한 후 계약이 취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미성년자는 얼마를 반환하는가? 전부를 뭐로 썼어? 현존이익으로 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를 반환하는 거예요. 왜? 현존이익을 반환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 일반인이죠? 일반인은 선의. 선의인 경우는 뭘 한다? 현존이익을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악의인 경우는 뭐다?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자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손해배상까지. 알겠죠? 그래서 이익이자 손해배상, 이것을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예를 보면 일반인은 선이냐 악이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런데 제한능력자하고 의사무능력자는 선, 악에 대해서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 이런 현존이익은 그것이 금전이다. 금전인 경우는 현존한 것으로 추정을 해. 현존하고 추정하니까 제한능력자가 뭘 한다? 입증 책임을 해. 입증. 나는 현존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못하면 반환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고, 이 두 가지를 뭘 한다? 이 두 가지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취소하는가? 취소권이죠. 여러분 취소권은 뭐예요?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예요?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그래서 취소권은 어떻게 되냐? 10년, 3년으로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사기를 당했으니까 갑이 뭐 한다? 취소권자죠. 취소권자고 을이 뭐다? 상대방이죠. 상대방 사기를 당했죠. 그래서 갑이 사기를 당해서 언제요? 2010년이요. 10년에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어. 그럼 몇 년 안에 취소해야 돼요? 10년 안에. 2020년까지 10년 안에 취소를 해요. 그런데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이고요. 사기를 당한 사실 안 날 언제냐? 2003년에 알았어. 알면 언제까지요? 2006년. 모두 몇 년이죠? 3년. 3년 안에 취소해야 돼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빨라요? 2006년이 빠르죠? 그러면 2006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알았냐? 2008년에 알았다고. 2008년에 사기당한 사실 알았어. 그럼 몇 년 안에? 3년. 그럼 언제까지? 2018년에, 발음이 안 좋으니까요. 2019래. 2019. 2013, 2016 이렇게. 알겠죠? 여기 2010이니까. 여기요 2019년이죠? 그러면 2022년까지. 몇 년이죠? 3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3년 안에 뭘 한다? 취소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빨라요? 2020년 빠르죠? 그러면 2020년까지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3년이 언제나 짧다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3년이 더 뭐 할 수 있어? 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3년이 짧다 길 때가 아니고 계약을 한 날부터 몇 년? 10년. 그 다음에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둘 중에 짧을 때까지 취소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가 취소예요. 됐죠 지금? 취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란 말이죠. 추인. 말을 봐봐, 말을. 취소할 수 있는 하나고 법률행위 하나고 추인이 하나예요. 추인하면 어떻게 되죠?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 그럼 봐봐. 한 번 추인하면 확정이 돼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 확정돼 바뀌어. 우리 무권대 할 때 했잖아요. 다른 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취소권의 포기다. 취소권의 포기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은 뭐냐?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취소할 수 있는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이것은 뭐냐? 현재 유효이다 무효이다? 아직 취소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유효다 무효다? 유효. 나중에 취소하면 무효. 그래서 현재는 유효죠. 그래서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해요. 유동적 유효.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의사표시. 이런 무슨 말을 하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추인을 하는 거죠. 추인.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아직 취소하기 전이다 하고 난 후다. 취소하기 전에 유동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만드는 거.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럼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인하려면 첫 번째 취소의 원인.
취소의 원인이 뭘 해야 돼? 소멸해야 돼. 그럼 취소의 원인이 뭐예요? 취소의 원인이 뭐냐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 취소의 원인이 뭐예요?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차고,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 이 말이죠. 차고, 사기, 강박으로부터 벗어난 후 제한능력자를 뭐가 된 후? 능력자가 된 후, 능력자가 된 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단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누가요? 법정 대리인이요. 만약에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죠? 그럼 법정 대리권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려면 여전히 뭐가 돼야 돼? 제한능력자일 때.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봐. 여기 보면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이런 의사표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죠. 그래서 여기 뭐다? 취소할 수 있음을 뭐하고? 알고. 세 번째는요. 뭘 한다? 추인의 의사를 표시한다. 추인의 의사를 표시해. 알겠죠?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 중에 뭐냐? 봐. 여기요. 갑이 17살짜리가 을하고 계약을 했어. 언제요? 17살 때. 근데 얘가요. 19살이 됐어.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뭐가 됐어? 소멸. 그러고 나서 갑이한테 뭐라냐? 내가 당신하고 17살 때 계약했어. 나는 당신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 이걸 알아. 알면서 뭐라냐? 나 그냥 당신하고 계약 취소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로 해, 말로. 취소하지 않을래?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추인이라고 하죠.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추인이다. 이것을 말로 하는 거. 이것을 취소. 그러면 봐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아직 취소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럼 문제. 아까 우리 봤었죠.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뭐한 후? 취소한 후에 추인하고 싶어. 취소한 후에 추인하려면 어떤 추인으로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취소한 후. 취소를 하죠. 취소하면 뭐가 돼요? 확정적 뭐가 되죠? 무효인 것을 추인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 무효 행위의 추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이라는 말을 쓰려면 현재 유효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미 지금 뭘 했어? 취소를 했잖아요.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잖아요.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 나오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 없고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왜냐? 이미 뭐가 됐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가. 됐죠 지금? 여기까지. 자 그럼 다 이제 됐죠? 그럼 여기요. 법정 추인한 게 있어. 그럼 법정 추인한 게 뭐예요? 최근에 추인 나와가지고 다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법정이란 말이 뭐예요? 법정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법률행위는 말로 하는 거죠. 법정은 말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간단해. 첫 번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소멸해야 돼. 두 번째, 취소할 수 있으면 말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알려면 알든 모르든.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법정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되죠. 그래서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법정 추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중요한 게 이 일을 뭐를 하지 않아야 돼?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뭐라고?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이것이 이제 한 가지 법에 나와 있어.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네 가지, 6가지. 전, 이, 경, 뭐란다? 담, 양, 강이다. 알겠죠? 그럼 뭐냐? 여기서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일부의 이행. 그 다음에 여기요. 경계, 담보, 제공.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이렇게. 강제, 집행. 그런데 여기가 뭐가 있냐?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렇게. 이 두 가지. 나머지 여러분요. 나머지 이거 전체가 뭐냐? 전체가 여기가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다. 경계한다. 담보 제공, 강제평, 무조건 추인이다. 추인, 상대방이 해도 뭐가 된다? 추인이다. 이 말이죠. 그럼 추인이란 말이 뭐죠? 추인은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전부가 다. 그런데 여기 두 개. 여기 이행의 청구하고 양도. 이행의 청구하고 양도. 이 두 가지는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다. 양도. 그럼 이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추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는 안 돼. 나머지 전부 다, 원래 이 전부 다는 취소 권자가 하든 상대방이 하든 무조건 다 추인이라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알겠죠? 그런데요, 이행에 청구하고 양도는 오로지 누가 한 경우만 취소 권자가 한 경우만 추인이고 상대방이 한 경우는 이 두 가지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경우는 이행에 청구, 양도.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다. 추인이 아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봐봐.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그러면 100% 정답이냐? 100% 정답이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뭐요? 추인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오. 그럼 뭐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담보, 강제 집행이라든가 압류나 가압류죠. 담보 제공,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 말이죠. 경계는 뭐죠? 경계, 구채무를 소멸, 신채무를 뭐 발생. 다시 구채무를 소멸, 신채무를 발생. 매매 대금은 없애고 소비대차 계약을 발생하는 것. 그것을 뭐란다? 경계라고 얘기해. 전부 다 일부를 이행이다. 그런데 이행에 청구하고 양도하고는 뭐다? 누가 한 경우만? 상대방이 한 경우만 추인. 아니면 표의자가 한 경우만,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추인. 상대방이 한 경우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저거를 전부 설명을 해. 잠깐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이요 17살 때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갑이 지금 19살이 됐어. 19살. 그 뭐가죠? 성례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갑이 뭐죠? 취소권자죠? 취소권자고 이 사람이 누구다? 상대방이죠. 됐죠? 그러면 여기요 1번요. 여기 뭐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성년이 돼가지고 대금을 청구해. 대금을 청구해. 대금 청구는 이행을 청구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미성년자일 때 계약했는데 성년이 돼서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해. 그러면 갑은 취소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추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상대방이요.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해. 등기. 상대방이 청구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이지만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전히 갑은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요. 갑은 을한테 뭘 줬다? 등기를 줬겠죠? 등기. 을은 갑한테 뭘 줬겠죠? 돈을 줬겠죠? 돈을. 그래가지고 이 갑이 20살이 됐어. 20살이 돼가지고 여기 갑이 17살 때 계약했죠? 취소권자죠? 취소권자가 돈 받은 1억 있죠? 1억을 만약에 추인을 하지 않으면 1억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대여했다? 보증금으로 샀다? 보증금? 토지를 매입했다? 이 말을 뭐란다? 양도라고 그래. 양도. 취소권자가 돈을 이렇게 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취소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등기를 정한테 넘겼다. 병한테 등기를 넘겼다. 그러면 이것은 상대방이 등기를 넘겼죠? 이런 경우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여전히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정 추인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말이죠. 저기서요 취소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 취소권자가 누구냐 상대방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취소권자가 양도하면 뭐가 된다? 추인.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하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잘 알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뭐냐? 문제요 29번 한번 보셔요. 페이지 178페이지요 29번.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된다?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죠. 똑같은 문제인데 법정 추인이 아닌 것은 이 말은 똑같은 문제인데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럼 봐. 1번 취소권자가 줄고 맨 끝에 일부를 이행 추인이죠. 그 다음에 2번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다. 아까 우리 말했죠. 이행 청구를 해야 추인이죠. 그러면 이행 청구를 받았단 말은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다 이 말이죠.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추인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은요 담보 제공 줄고 4번은 맨 끝에 일부를 양도 줄고 5번은 맨 끝에 강제 집행을 줄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우리가 담보 제공이라든가 강제 집행 이런 것은 누가 하든지 간에 추인이잖아요. 그래서 딱 두 가지죠. 누가 한 경우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만 추인이 아니죠. 추인이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다 이 말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이 말은 본인이,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는 거죠. 먼저 취소권자 이행 청구를 받았다. 그게 바로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다시 여러분 어디로 보냐? 27번에 보세요. 27번 보면 뭐라 나왔죠? 취소죠. 1번. 착오로 인한 취소권 줄 것이고, 취소권은 청구권 줄 것이고 형성권 줄 것이고, 청구권에다 써 소멸시효, 청구권에다 써 소멸시효. 소멸시효 권리, 청구권은 소멸시효 권리죠. 점 찍고 이행 판결 플러스 등기. 청구권은 이행 판결이고 등기를 해야 돼요. 됐죠 지금? 형성권 줄 것어요? 거기다 써 제척 기간이에요. 제척 기간. 그 다음에 점 찍고 형성 판결 플러스 등기 X예요. 형성 판결 플러스 등기 X. 형성 판결이고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번요. 법률행위가 뭐가 되면 취소, 동그라미 취소. 그 다음에 취소한 때부터 틀렸어. 취소하면 언제부터? 소급하여.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돼.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죠. 추인은 뭐죠? 동그라미 의사표시예요. 여러분 의사를 표시할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돼.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뭐가 돼 있다? 확정. 여러분 아까 봐봐요 여기요. 취소를 누구한테 하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5번은요. 5번은 맨 끝에 일부 취소예요. 일부 취소. 아까 그랬죠?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는 무효고 일부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게 바로 여기 일부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그러면 취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먼저 취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취소는 취소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취소가 뭐라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알죠? 그러니까 취소는 성립할 때, 계약을 할 때 미성년자가 돼야 돼. 해제는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안 줘야 돼. 후발적 사유. 그 다음에 취소는 모든 걸 취소해.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런데 해제는 뭐만 해제한다? 계약만 해제. 계약만. 다른 건 해제가 돼? 안 돼? 안 돼. 계약만 해제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해제는 특히 취소는 법정 취소. 법에서만 취소해. 법에 정해져 있어. 그것만 취소해. 그래서 얘기했죠. 취소의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했다?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이죠. 해제는 뭐한다? 원상회복이죠. 부당이득 반환은 선인 경우 현존이익이고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인데 그 다음에 뭐죠? 원상회복은 선악불문하고 손해 전부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와.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 너무너무 중요해. 그 다음에 취소권자는 법에 딱 정해져 있어. 제한능력자, 착오사기 강박.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누가 있다?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자기 멋대로 취소하는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누가 있다? 포괄 승계인이 있다. 포괄 승계인 상속인도 취소권이 있죠. 그 다음에 특정 승계인은 매수인이죠. 매수인. 특정 승계인은 취소권만 승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취소를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해. 알겠죠? 직접 상대방한테만.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하면 대신 제3자는 누구일 때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죠?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다. 무조건 누구한테 취소한다? 상대방 을한테만 취소한다. 병은 보호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죠? 선악 불문하고 무슨 이익을 반환한다? 현존 이익이다. 의사 무능력자, 술이 많지 않은 사람 있죠? 의사 무능력자의 법령에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면 선악 불문하고 뭐 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 일반인은요? 선인 경우는 뭐? 현존 이익.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를 반환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언제까지 취소한다? 3년, 10년이다. 3년, 10년인데 계약을 한 날부터 3년. 그 다음에 착오나 사기나 강박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성년이 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다. 그런데 짧은 쪽, 긴 쪽? 짧은 때까지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그랬죠? 취소할 수 있는 아직 취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법률이니까 의사표시 말로 해야죠? 말을 할 때는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추인하려면 추인한 것은 유효로 만들죠. 그것도 확정적 유효이다. 그러니까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추인은 취소권의 폭이다.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이다 이 말은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고 추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 여기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죠. 첫 번째 취소행위 소멸해야 되죠. 두 번째는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해야 돼, 모르게 해야 돼? 알고 해야 되죠. 추인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지만 법정 추인의 경우는 우리가 법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추인이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되겠지만 알든 모르든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마디 한마디. 이 일을 뭐 전해야 돼? 보류하지 않고.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전이경, 담양강. 이 6가지 중에서 다른 것은 누구하든지 간에 다 추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딱 두 개. 딱 두 개 뭐다? 이행의 청구,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 두 가지는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청구하면 추인이고 추인이 아니고 취소권자가 양도, 취소권자가 청구하게 되면 뭐가 된다? 추인. 상대방이 청구, 상대방이 양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두 가지를 정확해. 그래서 법정 추인에선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돼.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이행 청구. 이것만 추인이 아니고 그 외에는 전부가 다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추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다? 추인이다.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 아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양도, 상대방이 청구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다. 다음 중에서 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든지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로만 시험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요, 시간은 좀 그런데요. 더 이상 조건과 기한은요,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못해요. 알겠죠? 일단 다음 주에는 조건, 이런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요, 세법이라고 하면 나와요. 세법이 흉화로 되어 있는 그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세법 강의해요. 알겠죠? 시간표 공지할 거예요. 세법 강의하고요. 그 다음 주인가 아마 민법을 할 거예요. 세법이 6회만 하기 때문에요. 중간에 한번 세법을 쉰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세법해요. 알겠죠? 이번 주 목요일인가? 이번 주 목요일 세법해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 목요일 날 안 하던가? 그 다음 주 하다가. 예, 죄송해요. 제가요, 그걸 정확하게 보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느 것인지 하루를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이번 주 목요일이 2일 아니에요, 혹시? 아니야? 죄송해요. 이번 주 목요일이 2일이에요? 아니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이 2일이에요? 그럼 다음 주까지 해요, 세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아마 제가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요,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3월 달에 3주하고 4월 달에 3주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세법 선생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4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에 자기가 개인적인 일이 있대요. 그때로 좀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표시를 해놨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표시한 것을 광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목요일 날 보강은요,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기본과는 이렇게 하고요. 오후에 있죠? 오후에요. 2시 50분부터요. 3시부터요? 3시부터 문제풀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